안녕하십니까, 무지개 클린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시는 보일러가 일반 가스 보일러입니다. 요거에 대한 내부 구조랑 또 원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설명에 앞서서 먼저 좀 알아두셔야 될 보일러 구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도표 보이시죠? 메뉴에 보일러 하위에, 보일러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보일러는 가정용 보일러입니다. 무슨 큰 공장 설비나 이런 보일러가 아니고요. 모텔이나 이런 데 아니고 그냥 일반 가정집 보일러 설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하위, 보일러 하위에 상향식 보일러가 있고 하향식 보일러가 있고요. 이제 상향식 보일러는 1층에 주택에 1층에 보일러를 놓고 2층을 난방을 해야 될 때, 그때 사용하는 설비를 상향식 설비라고 하고요. 그 옆에 하향식이 있죠. 대부분의 가정집은 하향식 보일러입니다. 하향식. 요 보일러보다 아래쪽 바닥을 난방을 하는 방식을 하향식이라고 하고, 거의 대다수의 가정집은 하향식 보일러입니다. 이제 그 하향식 하위에 또 저탕식이 있고, 순간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탕식은 기름 보일러고, 순간식은 가스 보일러고요. 그 다음에 그 순간식 아래에 컨덴싱이 있고, 일반 가스 보일러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설명은 일반 가스 보일러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순간식 가스 보일러. 요 설명을 오늘 구조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알아두면 써먹을 데는 없어요. 써먹을 데는 없고, 뭐 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손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뭐 보일러 제조사들이 뭐 부품을, 뭐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뭐 따로 개인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설사 뭐 부품을 갖고 있다 한들 또 수리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다 듣는다 해서 써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우리 집 보일러가 무슨 문제로 인해서 뭐 고장이 났겠구나 라고 짐작 정도는 오늘 원리를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저처럼 보일러를 직접 만지는 건 아니지만 무지개 클린은 보일러 난방 배관 청소를 하고 있죠. 이제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보일러 구조랑 원리 정도는 알고 계셔야 수리를 하진 않겠지만 고객님들한테 뭔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 아마 잘 사용을 하시면 또 유용한 정보가 될 테니까, 자,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내부 부속이 뭐가 들어가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 부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팽창 탱크라고 합니다. 팽창 탱크. 뭐 영어로는 시스턴 탱크라고 하기도 하고, 뭐 물탱크라고 하기도 하고, 보충수 탱크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보일러 회사라든지 이런 교재에 보시면 이걸 팽창 탱크라고 합니다. 팽창 탱크. 그러면 팽창. 뭐가 팽창한다는 거지? 물이 팽창합니다. 물이 열을 받으면 부피가 늘어나고, 그 부피를 여기서 부피도 어떻게 보면 압력이 일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를 해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녀석을 팽창 탱크라고 하고, 원리는 조금 더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사진을 보이시는 요거를 수위 센서라고 합니다. 수위 센서. 3개니까 저중고 수위를 재는 거겠죠.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게 온도계인 줄 알았습니다. 온도계. 당연히 팽창 탱크, 뜨거운 물이 담기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온도를 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수위 센서입니다.
그러면 온도 센서는 어디 있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요 녀석이 온도 센서라기보다는 수온 센서죠. 수온, 물 온도를 재는 네, 수온 센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에 보시면 요 녀석은 뭐냐면 과열 센서입니다. 과열 센서. 이제 과열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메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이게 금속이 열을 받으면 이게 접점이 이렇게 붙거나 떨어지거나 해서, 네, 그거를 이제 신호를 이쪽 기판 쪽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바이메탈이라고 하고, 네, 뭐 설명은 네, 네이버에 찾아보셔도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게 접점이 제가 기억에 붙어 있다가 이게 열을 받아서 떨어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붙어 있던 녀석이 떨어지면, 네, 이게 온도가 이제 100도라든지 뭐 정해진 온도 뭐 100도 이상이 되면, 네, 이게 떨어져서 그 신호를 보내줘서, 아, 지금 보일러 내부가 과열이 됐다.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화실입니다. 요 네모칸은 화실이고, 요 위쪽은 예, 열교환기라고 합니다. 열교환기. 네. 근데 뭐 지금 뭐 사진에서 보시던 같은 거니까 뭐 여기는 불분노 화실, 여기는 열교환기고요. 요 안쪽 내부는 자 지금 자료사진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자 요 화실에 보면 봉이 두 개가 꽂혀 있죠. 네. 근데 뭐 짐작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이 하나는 스파크 플러그고요. 네, 하나는 스파크 플러그고 하나는 과열 감지봉입니다. 네, 지금 사진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은 스파크 플러그라고 합니다. 네, 당연히 네, 가스레인지처럼 가스불이 나오면 스파크를 튀어서 네, 점화를 시켜주는 녀석이죠. 그 다음에 과열 감지봉은 정상적으로 점화가 되면 네, 그 짝대기가 이제 달궈지겠죠. 그 끝이 불꽃에 의해서. 그러면 그 온도를 이제 신호를 네, 이쪽 기판으로 보내줘서 네, 기판이 이제 점화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하겠죠. 뭐 특히나 스파크 플러그는 뭐 겉에 하나라고 해서 꼭 하나는 아니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던 안쪽에 튀그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항상. 네, 그래서 하나인 것도 있고 겉에 두 개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안쪽에 네, 요거는 뭐냐면 점화 트랜스입니다. 점화 트랜스. 네, 저희들은 점화 트랜스라고 하는데 네, 고압 전류를 발생시켜주는 장치죠. 네, 그래서 점화 트랜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옆에 요거가 이제 배풍기라고 합니다. 배풍기. 네, 배풍기는 뭔가 화실에서 이게 뭔가 그 가스가 타든 뭐가 타든 타려면 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기. 네, 그 공기를 화실 안으로 불어 넣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화실 안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불어지면 그 배풍기 압에 의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연소가 돼서 네, 연통을 통해서 네, 밖으로 빠져나가는 네, 이제 그런 원리겠죠. 자, 뭐 자세한 원리는 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그 옆에 이제 요게 뭐냐면 요게 판형 열교환기입니다. 열교환기. 네, 물교환기 아니에요. 열교환기예요. 그래서 요거 네, 판형입니다. 판판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다고 팬케이크처럼 네, 층층이 쌓여있다고 그래서 판형이라고 하는데 네, 판형 열교환기. 뭐 원리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세트로 요 녀석이 삼방 밸브라고 합니다. 삼방 밸브. 네, 구멍이 3개란 뜻이겠죠. 4개면 사방 밸브라고 하겠죠. 네, 근데 구멍이 3개이기 때문에 삼방 밸브라고 합니다. 네, 삼방 밸브. 그 다음에 요 판형열 요 옆에 붙어 있는 요 녀석이 유수 감지기라고 합니다. 유수 감지기. 유수 감지기라는 뜻은 뭐 한자긴 한데 물 흐름을 네, 감지를 해주는 네, 녀석입니다. 네, 이 녀석이 이제 물 흐름을 감지해서 네, 온수를 쓸 때 보일러를 가동해주는 네, 그런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 옆에 요거는 이제 가스 관련된 건데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네, 이거 가스 관련된 부분은 네, 뭐 저희가 뭐 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가스 부분은 절대로 손대시거나 무슨 조치를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가스, 네, 요거 뭐
가버너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중요한 거는 뭐 어쨌든 요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요게 이제 뭐 메인 PCB 우리 그 머리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이제 보일러 그 내부의 물 흐름, 그 다음에 바닥까지 요 녀석이 난방물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순환 펌프입니다. 순환 펌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속이죠. 뭐 안 중요한 게 없긴 하지만 순환 펌프. 그리고 지금 요 보일러는 사실 조금 오래된 보일러다 보니까 참 설명 빠진 게 있네요. 자, 여기 구성품 중에 자, 요거예요. 필터. 난방 필터입니다. 난방 필터. 요 필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 보일러가 오래된 보일러다 보니까 여기에 없는 부속이 있어요. 없는 부속이 뭐가 있냐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풍압 감지기라고 하는 녀석하고, 풍압 감지기가 뭐냐면 그 배기가스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데 뭐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배기가스가 밖으로 배출이 잘 안 될 때 그때 그 감지기가 작동을 해서 지금 해로운 가스가 지금 바깥으로 못 나가고 있다라고 해서 신호를 에러를 발생시키고 보일러 작동을 중지를 시켜주는 안전장치죠. 그게 만약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뭐 보일러가 압이 나가다가 뭐 못 나가서 폭발한다거나 아니면 일산화탄소 같은 해로운 가스가 보일러 바깥으로 새어나오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그 전자급수 밸브입니다. 전자급수 밸브. 그거는 수도하고 연결은 수도물 직수 쪽에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역할은 이제 뭐냐면 여기 팽창 탱크에 물이 부족할 때 그쪽으로 물을 공급을 해주는 녀석인데, 요거는 수동으로 물을 채운 녀석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우리 지금 오늘 설명드린 요 녀석은 옛날 거다 보니까 밑에 그 직수 쪽에 꼭지를 돌려서 수동으로 물을 채워주는 녀석이고, 요즘 보일러들은 대부분 자동으로 아까 지금 전자급수 밸브라는 녀석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해서 요 아까 그 수위센서가 이제 그 신호를 저수위를 감지하면 전자급수 밸브가 열려가지고 여기다 물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 일단 원리는 여기까지 하고 그 부속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원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일러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될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보시는 여기가 화실이고 여기가 열교환기인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한 공간에 있는 겁니다. 한 공간에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무슨 물만 데우냐면 오로지 바닥 난방할 때 쓰는 물만 데운다. 요거 여기서 온수물 안 데웁니다. 여기서 순간식 가스불로는 여기서 온수물 안 데워요. 무조건 여기서는 난방물만 데웁니다. 바닥 난방할 때 쓰는 물.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 보시면 요 판형 열교환기라고 했죠. 아까 판형, 우리 팬케이크처럼 층층이 쌓여있는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판형 열교환기입니다. 물교환기 아니에요. 요 녀석이 모형물을 만들어줍니다. 아까 여기서는 난방할 때 쓰는 난방물만 데우고 여기서 모형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온수 쓸 때 쓰는 물. 그래서 난방물이랑 모형물은 다릅니다. 서로 라인이 달라요. 난방물은 돌동물이 계속 순환해서 바닥 난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판형 열교환기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난방할 때 쓰려고 방금 따끈따끈 뜨겁게 데운 그 난방물이 여기에서 수돗물에 열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열만. 얇은 판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뜨거운 난방물, 한쪽에는 방금 들어온 수돗물. 차갑죠? 거기에
뜨거운 난방물에 있는 열만 수돗물 쪽으로 전달해주는 네, 열교환기입니다. 열교환기. 네, 물이 섞여버리면 물교환기가 되겠죠. 근데 물이 섞일 것 같으면 굳이 이게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열교환기 네고요. 요거랑 지금 보시는 요게 아까 뭐라 그랬죠? 삼방 밸브라고 그랬죠. 삼방 밸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녀석이 구멍이 3개입니다. 네,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 하나는 네, 요쪽 네, 열감기 쪽으로 보내주는 쪽. 그래서 요 녀석이 구멍을 어디를 막고 있냐에 따라서 네, 난방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온수 전용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요거 두 번째 네, 판형 열교환기. 여기서 온수가 만들어지고 모형물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요 녀석 순환 모터. 요 녀석이 이제 우리가 바닥 난방을 할 때 그 물 흐름을 만들어주는 녀석이죠. 요 녀석이 돌아야 난방물이 네, 이렇게 방을 순환해서 방을 난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이 돌 때, 자, 요게 저도 사실 보일러 한창 모르고 공부할 때 제일 궁금했던 내용인데, 이 녀석이 순환 모터가 돌면 이게 물을 방으로 보내주는지 아니면 보일러 안으로 올려주는지 요게 참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요 녀석이 돌면 네, 보일러 안으로 물을 올려주는 겁니다. 끌어올려서 보일러 안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요 열기한 화실 쪽으로. 네, 이쪽으로 물을 보내주는 쪽이다. 요게 돌면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닌 것도 있기는 합니다. 네, 아닌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지금 볼로 바로 옆에 있긴 한데 네, 요 녀석은 그 귀뚜라미 네, 가스 보일러고요. 아까 그 맨 처음에 저탕식이 기름 보일러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다른 제조사들은 전부 우리나라 국내 제조사가 한 6개, 7개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오로지 귀뚜라미만 네, 귀뚜라미만 가스 보일러인데 저탕식이에요. 그래서 기름 보일러의 저탕식 방식을 그대로 가스 보일러로 가져온 회사가 귀뚜라미다. 네, 근데 귀뚜라미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다 이렇게 순간식 가스 보일러로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뭐 저탕식이든 순간식이든 각자 뭐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어쨌든 네, 순간식 가스 보일러 설명이기 때문에 저탕식은 네, 추후에 네,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저탕식은 빼고 자 순간식. 그래서 순환 모터가 돌면 화실 쪽으로 열교환기 쪽으로 물을 끌어올려 주는 거고, 네, 이 녀석이 판형 열교환기가 뜨거운 물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네, 오로지 난방물만 데운다. 네, 요거를 알고 계시고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 온도 조절기 네, 지금 보고 계신 보일러는 사실 롯데 가스 보일러입니다. 롯데 가스 보일러. 롯데에서 가스 보일러도 만들어요?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뭐 보일러 관련 일 하시는 분 아니면 롯데가 가스 보일러 만드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계신 보일러라 하면 귀뚜라미, 그 다음에 경동나비에, 린나이, 뭐 대성 셀틱 정도가 뭐 있고요. 뭐 나머지 회사들은 사실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이렇게 롯데나 대우, 그 다음에 뭐 예전에 SK 가스보일러도 있었고요. 지금도 SK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이제 보일러 설치를 하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SK 가스보일러도 있고 뭐 회사가 좀 몇 종류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롯데 가스보일러고, 자 그리고 온도 조절기. 네. 자, 요 온도 조절기는 경동 건데, 뭐 오늘 원리 설명하는 데는 뭐 요게 좀 나와서 제가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자, 설명해서 난방만 쓸 때 물 흐름, 네, 요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난방. 지금 난방은, 네, 지금 온돌로 맞춰져 있습니다. 온돌로 맞춰져 있고, 여기 온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요거 설명은 영상에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네, 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자, 온돌로 해서 여기 물 온도를 60도로 맞춰놨다고 하겠습니다. 60도 난방물 온도를 네, 60도로 맞춰놨다고 했을 때, 자 일단은 뭐 전원을 네,
전원을 딱 키면 이제 보통은 저희가 보니까 배풍기가 돌고 순환모터 돌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스가 공급이 돼서 점화 스파크로 스파크 플러그에서 스파크가 탁 튀겨져서 점화가 일어나고 정상적으로 점화가 일어나면 여기 지금 요 구멍은 보시면 요게 이제 화형 감지구라 그래가지고 요 쪽에서 보면 안쪽에서 불이 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화형 감지구라고 하고요. 자, 정상적으로 점화가 이루어지면 옆에 화형 감지봉이 끝이 불꽃에 의해서 가열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가열됐다는 신호를 이쪽으로 보내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이 이제 순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온돌 모드고요. 난방입니다. 온돌 모드고 난방수 온도는 60도. 자, 그래서 순환부터가 이제 쫙 돌면 물이 어디로 간다고요? 화실 쪽으로, 이쪽 화실, 열병 쪽으로, 이쪽으로 물이 가는데, 자, 이게, 지금 아까 뭐라고 했죠? 팽창 탱크라고 했죠? 근데 팽창 탱크 여기 보면, 이 라인이, 이게 순환모터가 돌면 이쪽을 거쳐서 올라가는데, 라인이 안에 따로 있습니다, 통로가. 이게 지금 이게 보기 이해하는데 좀 편하시라고 제가 잘라놓은 건데, 안 잘라놨을 때는 솔직히, 이게, 팽창 탱크 여기로 해서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라인이 같은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 뿐이지 별도로 내부 통로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끌려 올라간 물이 요 아까 열배양기 화실에 있는 열배양기 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 밑에서 화실에서 막 불이 붙어요. 근데 제가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화실 안에 내부 온도가 400도에서 뭐 최대 600도 뭐라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일단은 한 400도는 된다고 봐야죠. 400도에서 한 600도 사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뜨거운 열이 이제 막 붙겠죠. 그러면은 요 관 안에 있던 물이 순환모터가 자꾸 물을 이 통로에서 끌어올려 주니까 밀려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물이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들어와서 요 내부에 그 열광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60도 맞잖아 그랬죠. 60도에 되는 뜨거운 열이 이제 물이 데워져서 나올 때 그 60도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되느냐? 나올 때 요 수온 센서라고 그랬죠. 물온도 재는 녀석. 요 녀석이 재는 겁니다. 요 녀석이. 요 녀석이 물온도를 재서 여기로 이제 나오겠죠.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온다고요. 여기로 나오는데 자 아까 이거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못 드리긴 했는데 지금 요 녀석은 물넘침 호수입니다. 물넘침 호수. 요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물이 나온다 그랬죠.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내부에 통로가 따로 있어요. 여기 뜨거운 물이 뜨거운 난방물이 되어준다 그랬죠. 뜨거운 난방물이 여기로 와서 별도 통로를 통해서 여기 선방밸브로 가요. 근데 아까 선방밸브는 여기 판형 열교환기 온수물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그랬죠. 이 판형 열교환기가 있고 한데 지금은 어쨌든 난방이라고 그랬죠. 난방. 그래서 이 녀석이 이 판형 열교환기로 가는 라인은 그쪽 구멍은 막고 난방 쪽으로 이렇게 해주겠죠. 그래서 순환모터가 돌면 어쨌든 별도 라인을 거쳐서 일로 들어가서 물이 자꾸 밑에서 밀어붙이니까 밑에서 끌어올려서 자꾸 일로 쏴주니까 돌고 물이 밀려서 여기를 거쳐서 밀려서 공급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쪽이 공급입니다. 이쪽 라인이 공급이고 그리고 계속 물이 밀려가지고 이제 바닥을 돌고 방바닥을 돌고 돌아서 방바닥을 이제 열을 이제 뺏기고 다시 돌아오겠죠. 그거를 환수라고 합니다. 환수. 참고로 난방물이 보일러 안에 있던 난방물이 나가는 거를 난방 공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걸 난방 환수라고 합니다. 환수. 물이 돌아오는 거를 환수고요. 그래서 순환모터에서 물이 밀려가고 다시 환수가 돼요. 환수가 되는데 자 환수가 될 때 환수가 될 때 요 필터를 거쳐서 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쳐서. 왜냐? 요 필터의 역할은 기기 보호를 하는 게 역할입니다.
요 보일러를 보호해야 되겠죠. 물론 녹물 자체는 막을 수가 없어. 난방 배관 안에 있는 녹물은 워낙 입자가 거의 물 수준이라서 요 녀석이 그걸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덩어리 정도는 요 녀석이 걸러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못 걸러주고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쪽 라인 쪽에 어딘가 걸려서 막히면 뭐 상황에 따라서 보일러를 아예 바꿔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녹물을 걸러주진 않지만, 네, 큰 덩어리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보일러 내부로 못 들어오게 요 녀석이 걸러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난방 환수 때 걸러줘야 된다. 나갈 때 걸러주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나갈 때는 뭐 걸러주는 게 의미가 없죠. 네, 들어올 때 막아줘야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물 흐름이. 네, 여기서 물 흐름인데. 자, 지금 보이시는 도표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네, 아까 환수물이 올라온다 그랬죠? 올라온 물이 어디로 올라오냐면, 요 팽창 탱크로 올라옵니다. 팽창 탱크로 올라와서, 네, 순환 모터가 이제 연결이, 요쪽, 지금 도표 보이시는 것처럼, 네, 순환 모터가 돌면 팽창 탱크에 있던 물이 순환 모터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요때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환수물이 팽창 탱크 안으로 끌려 올라온다 그랬죠. 네, 밀려서, 네, 올라온다 그랬죠. 네, 어떻게 보면 끌려 올라오는 거랑 마찬가지긴 한데, 자, 물이 올라오면 그 배관 안에 있던 공기, 우리 에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에어, 나이 들면 에어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신데, 현재 나오는 가스, 예전에도 사실은 굳이 에어는 사실 빼실 필요는 없었어요. 네, 근데 특히나 요즘 보일러들이라고 하면 한 15년, 20년 안에 나온 것들은 그냥 다 요즘 보일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뭐 10년, 15년, 뭐 20년 된 보일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환 모터가 돌아서, 네, 어쨌든 물이 들어가서 밀려서 올라올 때, 요 팽창 탱크로 올라오거든요. 물이 밀려가지고, 팽창 탱크로 올라올 때, 배관 안에 있던 공기도 여기로 올라와가지고, 요 팽창 탱크 내부로, 여기서 공기는 가벼우니까 위로 뜬데, 위로 떠서 어디로 나오냐면 이쪽으로 나와요. 이쪽으로 공기가 통하거든요. 요거는 물이 넘쳐나고 있는 호수기 때문에 이쪽 물이 요만큼 있으면 이쪽 공기가 들어왔을 때, 공기는 가벼우니까 이쪽으로 빠지고, 네, 물은 순환모터에서 다시, 네, 이쪽으로 해서 빠져나가, 화실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 물이, 막힘없이, 네, 정상적으로 물이 순환하고 있으면, 굳이 에어는, 네, 자, 여기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물이 밀려와서, 네, 팽창 탱크를 거쳐서, 요 순환모터에서 다시 화실로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네, 밀려서 올라올 때, 팽창 탱크로 올라올 때, 네, 가벼운 공기는 위로 빠지고, 요 물넘치 모서로 빠지고, 네, 물은, 네, 이쪽. 그래서 자동으로 물이 빠진다. 기름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보일러도 거의, 유사한 원리예요. 네, 물론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거는 뭐, 기름 보일러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순환모터. 지금 도표 보시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팽창 탱크로 물이 올라와서, 네, 공기는 일로 빠지고, 일로 빠지고. 자, 물은 일로 가고. 자, 요게 난방할 때, 네, 원리고요. 자, 아까 이거 물넘치 모습 설명드리다가 알았는데, 여기에 이제 물넘치 모습. 예, 물이 넘친다는 뜻이겠죠. 물이 넘칠 때 이쪽으로 물이 빠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물이 꽉 차서 이렇게 넘칠 때. 근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네, 말씀드렸죠. 물 흐름에 문제가 없을 때, 네, 물 흐름에 문제가 없을 때는 에어도 정상적으로 이쪽으로 빠지고, 물이 이리 가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물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네, 에어가 찬다는 뜻입니다. 물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물 흐름에 문제가 생길 때 뭐가 있느냐? 네. 첫째, 순환모터. 요게 고장이 나든가, 아니면 이것도 오래되면 출력이 좀 떨어져요. 네, 그러면, 네, 물 흐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필터 말씀드렸죠. 요 필터. 요 필터가, 이게 배관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유래해서 찌꺼기가 생기면 뭐 철부속이라든지 이런 걸 쓰면 쇳가루 같은 게 이제 굴러다니면서 이게 요쪽이 필터 막힐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자료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요 필터가 막혀도 내나 순환 모터가 안 도는 것처럼
네, 물 흐름에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지금 보신 자료 보시는 것처럼, 네, 이게 저 분배기 쪽에, 네, 밸브가 막히거나 아니면 분배기 쪽 라인이 막혔을 때도, 네, 유사한 물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 세 가지, 순환 모터, 필터, 그 다음에 그 분배기 쪽, 네, 이쪽에, 네, 물 흐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질 않다 보니까 팽창 탱크 쪽으로 에어도 안 빠지고, 네, 물도 네, 이제 잘 흐르지도 않고, 그럼 당연히 난방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런데 이제 요때 사실 고객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물이 아예 안 흐르는 건 아닌 상황에서는 여기에 온도 조절기 쪽에 보면 에러가 떠서 차라리 보일러가 안 돌면은, 네, 보일러가 안 돌아가 버리면 AS라도 부르시겠죠. 네, 요 제조사 AS 불러가지고 조치를 하시겠지만, 에러는 안 뜨는데 난방은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에러는 안 되는데 난방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뭐 물 온도나 실내 온도를 자꾸 올리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보일러는 어쨌든 그 사용자가 그 물 온도나 그 난방 그 실내 온도를 올려놨기 때문에 보일러를 좀 화실에서 가스를 더 떼어가지고 물을 더 뜨겁게 해서 일로 내보내겠죠. 내보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문제는 물이 정상적으로 안 흐르니까 이 팽창 탱크가 물이 점점 뜨거워져요. 그래서 아까 팽창 탱크가, 네, 뭐라 그랬죠? 네, 팽창 탱크가 물이 팽창하는 물이 팽창한다 그랬죠. 그래서 팽창 탱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20도일 때는 20도일 때는 물 높이가 이만큼이면 30도일 때는 이만큼, 40도일 때는 이만큼, 50도일 때는 이만큼, 60도일 때는 이만큼, 70도일 때, 결국 이제 물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물이 결국 부피가 팽창을 하다가 열로 넘쳐요. 네, 그러라고 있는 호수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딘가 물순환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 넘친다고요. 네,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물순환이 잘 일어나면 여기 안에 물 온도가 안 올라가고 자꾸 물이 이렇게 뜨거운 물이 만들어진 게 자꾸 순환을 하고 또 빠져나가고 순환을 하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이제 물수위가 올라가서, 예, 물로 끓어 넘칩니다. 어쩌다 한번 끓어 넘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뭐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끓어 넘친다. 그러면 기름이든 가스 보일러든 기름 보일러든 간에, 예, 물이 끓어 넘치면, 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물론 순환모터 문제는, 예, 제조사에서, 예, 특히 가스보일러 순환모터 문제는 제조사에서 뭐 조치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가 실제 현장 가보니까, 뭐, 물론 이게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네, 대다수는, 네, 배관 내에, 네, 찌꺼기 문제, 그러니까 이물질로 인해가지고, 물 흐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기사분들 오셔도, 보일러 기사분들은 요 아래 것만 손을 보시거든요. 요 아래 밑에 배관 쪽은 그분들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손을 안 대세요. 그래서 보통 보일러 기사분들 오시면 이제 확인하는 게 순환 모터라든지 뭐 물론 뭐 다른 것도 확인하시겠지만 요 필터를 확인해 보시거든요. 네, 근데 요 필터가 만약에 꽉 막혀 있다. 네, 그러면 요 그 바닥에는 요거에 몇 배의, 네, 찌꺼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처럼 무지개 클린, 네, 보일러 배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무지개 클린이나 아니면 인근 배관 청소 업체에 연락을 하셔서, 예, 조치를 받으시면 되죠. 그리고 요 넘치는 거하고 또 별개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요 과열 에러가 뜰 수가 있어요. 네, 과열 센서가 작동해서 과열 에러가 뜰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정상적으로 흐를 때는 자꾸 뜨거운 물은 나가고 찬물이 또 환수가 돼서 올라와서 이게 물이 정상적으로 순환이 돼야 온도가 일정하게, 보일러 내부의 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지금 어쨌든 물 흐름에 아까 설명드렸던 세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물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물이 제대로 흐르질 않고, 물이 제대로 안 흐르면 에어가 찬다 그랬죠. 네, 그럼 이쪽 배관에도 전부 다 에어가 어떤 식으로든 좀 차거든요. 네, 에어가 차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요 안에 보면 아까 여기 온도가 400도 뭐 600도 이렇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 400도 600도든 400도든 간에 거기 그런 온도에서 금속이 열을 받으면, 네, 녹죠. 네, 물론 뭐 금속이 녹으면 뭐 녹으려 그러면 뭐 1000도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네, 너무 뜨거우면, 네, 금속에
금속이 녹을 수도 있죠. 네, 계속 열을 가하면. 그런데 네, 이게 왜 유지가 되고 있냐면, 그 뜨거운 온도 속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냐면, 요 관 내에 물이 흐르거든요. 난방물이. 그 난방물이 뜨거운 열을 흡수를 해서 자꾸 이렇게 밖으로 그 열기를 빼내주기 때문에 이 금속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벌써 금속에 문제가 생기겠죠. 녹든지. 그런데 아까 에어가 찬다 그랬죠. 그럼 요 관 안에도 에어가 차요. 요 관 안에도 에어가 차면 물이 있는 부위는 당연히 그 물이 그 열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데, 에어가 차게 되면 그 에어가 찬 부위, 다 에어가 차진 않겠지만 공기층이 있는 그 부위의 금속은 가열이 되겠죠. 가열이 돼서 이게 온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00도면은 금속 가열되면 뭐 100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이 녀석이 작동이 됩니다. 바이메탈이라는 녀석이. 그리고 참고로 바이메탈은 또 식으면 원상태로 돌아와요. 원상태로 식으면 이게 금속이, 우리가 이거 바이메탈을 설명드릴 때 뭘 설명을 드리냐면, 예전에 우리 손난로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손난로들이 다 뭐 색깔인가 얘가 흔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손난로 쓰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그 투명한 액체로 된 이제 손난로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 보면 똑딱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똑딱이를 딱 뒤집으면 하얘지면서 난방이 열이 나는 이제 그런 손난로가 있었거든요. 그런 똑딱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똑딱이가. 그 똑딱이가 열을 받으면 탁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서 이쪽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고, 또 반대로 식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과열에레가 뜨면 처음에 떴다가 이제 보일러가 작동 중지가 돼요. 그 상태에서 한 15분이나 한 20분쯤 있다 다시 켜면 또 작동이 됩니다. 또 작동이 돼. 뭐냐? 원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또 작동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물 흐름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또 과열이 돼서 또 과열 센서가 작동이 돼서 또 신호를 보내주고 또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 과열 센서가 자꾸 작동이 되면 요것도 뭐 일종의 난방 불량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AS를 먼저 불러보시든지, 아니면 저희처럼 보일러 배관 청소업체를 불러보시든지 두 군데 불러가지고 조치를 좀 받아 보셔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온수 전용일 때 여기 보시면 요거 요렇게 이제 온수 전용으로 했을 때요. 온수 전용으로 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요거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온수 전용일 때. 자, 이제 온수만 전용으로 쓸 때, 온수만 전용으로 쓸 때, 자, 이제 난방 쪽으로는 아까 그 산방 밸브가 아까 구멍을 어디로 막느냐에 따라서 난방이냐 온수냐 결정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온수 전용을 누르면 당연히 난방 쪽으로 가는 라인을 막고, 이쪽 판형 열비하기 쪽으로 여기로 이제 뜨거운 물을 보내주겠죠. 난방물을. 그래서 자, 물론 온수만 쓰더라도요. 온수만 쓰더라도 당연히 여기 점화가 돼야 될 거고, 순환모터, 이제 이게 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순환모터, 이게 온수만 쓸 때는 난방이 쓰는 거 아니니까 순환모터가 안 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온수만 쓰더라도 순환모터는 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순환모터가 돌아야 물이 이쪽으로 흘러서, 여기를 거쳐서, 이쪽 라인을 거쳐서, 여기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녀석이 물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온수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온수를 쓰든 난방을 쓰든, 요 순환모터는 일단은 돌아야 된다. 그래야, 보일러 내부에서, 이제 바닥으로 가는 물 흐름은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일단, 보일러 내에서, 난방물이 데워지고, 또 요 판형 열기관계에서 아까 여기서, 지금 도표 이제 보이시죠? 자, 여기서 뜨거운 난방물에 있는 열을 우리의 차가운 수돗물 쪽으로 전달해서 그 수돗물이 데워져서 여기 밑에 보면 직수 쪽 라인이 있거든요. 온수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일러 밑에 관이 보면
굵은 관 두 개, 그러니까 난방 공급, 난방 환수. 그 다음에 작은 관, 작은 관은 이제 15A의 관인데 하나는 계량기 수도 계량기에서 시작된 수도 계량기에서 이제 나와서 저 싱크대,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뭐 베란다, 그 다음에 요 보일러 이쪽으로 해서 오겠죠. 그래서 보일러로 오는 직수 그 계량기에서 시작된 라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일러 직수 라인 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판형 열교환기를 거쳐서 물이 데워져서 온수 라인으로 나가겠죠. 그 온수 라인이 이제 싱크대, 그 다음에 화장실, 또 베란다면 베란다에 뭐 냉수 온수 다 있는 경우도 있고 냉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냉수 온수 다 있으면 일단 베란다 거기서 이제 걸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수 라인은 어떻게 보면 보일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온수는. 그래서 자 설명 이제 딱 계속 드리면 어쨌든 여기서는 난방물만 데우고 그 난방물이 여기 삼방 밸브를 거쳐서 난방 쪽으로는 못 가니까 판형 열교환기 쪽으로 가고, 이쪽에 갔던 물이 요 아까 수돗물 쪽으로 열을 뺏긴다 그랬죠. 근데 수돗물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자 우리가 여기 온수 전용을 했을 때 온수 전용을 하자마자 요 보일러가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이제 궁금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온수 전용을 했다 그래서 보일러가 가동이 되느냐 안 됩니다. 보일러 온수 전용했다고 전원 켜고 온수 전용해놓고 전원 켰다고 보일러 안 돌아요. 온수 전용일 때는 어떤 때 도냐면 저쪽 지금 보시듯이 세면대가 됐든 싱크대가 됐든 꼭지를 수도 꼭지를 온수 쪽으로 완전히 해서 틀었을 때 그때부터 보일러가 감지해서 여기 점화가 되는데, 그거를 누가 감지를 하느냐? 지금 보시는 요 녀석, 아까 뭐라고 했죠? 유수감지기라고 그랬죠. 유수감지기, 물 흐름을 감지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물 흐름을 감지해야 그때부터 여기가 점화가 돼서 난방물이 만들어지고 그 난방물이 판형 열교환기를 통해서 열을 뺏기는 거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수감지기가 물 흐름을 감지를 못하면 이 녀석은 점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온수만 눌러놨다 그래서 보일러가 가동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겨울에 동파가 걱정이 돼서 온수 쪽으로 해서 물을 조금씩 틀어놓고 싶은데 그럴 때 보일러가 가동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유수감지기라는 녀석이요, 그렇게 민감한 녀석은 아닙니다. 아주 미량의 물까지 감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 물까지 감지를 해서 이게 점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양은 물이 이렇게 돌아줘야 그때서야 감지를 해요. 이 녀석이 굉장히 민감한 녀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동파 방지가 목적이시라 그러면 물을 조금만 트시면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 보일러 이 녀석이 감지가 근데 이제 그 조금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뭐 본인이 이제 좀 틀어가지고 이제 요게 도는지 안 도는지 확인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고요. 자 어쨌든 요쪽으로 들어가서 유수감지기가 물 흐름을 감지를 하고 요쪽으로 판형 열교환기를 거쳐서 이제 온수 쪽 라인으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열만 전달이 된다고, 열만. 그래서 수돗물이, 새물이 들어와서 여기서 데워져서 열을 받아가지고 온수가 돼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방물은 뜨거운 물이 막 만들어진 뜨거운 물은 이쪽으로 가서 수돗물, 차가운 쪽 물 쪽으로 열을 뺏기고 나면 온도가 식어지겠죠. 그 식어진 물이 다시 지금 보이시죠, 라인? 그쪽 라인으로 해서 순환부터해서 다시 여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요 하시 쪽으로 순환부터 올려줘야 올라가겠죠. 그냥 올라가지는 않겠죠. 순환부터 돌아야 물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부터 해서 이쪽으로 가서 다시 뜨거운 물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 지금 도표는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지금 요 보일러 같은 경우는 사실 뒤쪽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돼 있어. 네, 저렇게 돼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요거는 이렇고 또 실제로 또 다른 지금 자료 경동나비엔 좀 보일러 사진인데 요 보일러 같은 경우는 지금 도표대로 그렇게 물이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아까 유수감지기 말씀드리다가 유수감지기 옆에 붙은 지금 여기에는 제가 없다 그랬죠. 여기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수동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녀석이 있는 거고요. 자, 그 사진에 지금 보시듯이 유수감지기 옆에 붙은 요 전자급수 밸브는 네, 유수감지기는 물 흐름만 감지. 자, 여기서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전자 그 급수 밸브가 있다 그래서 그 녀석이 우리 온수 쓸 때 물 흐름을 뭐 열었다 닫았다 해주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보일러를 가동을 하든 안 하든 하다못해 보일러 전원 코드를 아예 빼놓더라도 우리가 화장실이나 싱크대 가셔가지고 이렇게 온수 쪽으로 물 틀어보면 물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보일러가 가동이 안 되니까 찬물이겠지만 일단은 보일러는 가동이 안 되겠지만 물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물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냥 유수감지기를 거쳐서 네, 요 판형 열교환기를 거쳐서 그냥 온수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일러는 예,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수돗물이 들어가서 열을 못 받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수돗물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네, 보일러 가동이 되면 네, 당연히 열을 전달받아서 네, 온수물이 돼서 나가는 거고요. 근데 보일러를 안 틀어놔도 네, 물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급수 밸브는 뭔지 하냐면 그 녀석은 오로지 요 팽창 탱크 예, 여기에 물이 저수위가 감지가 물이 없다라고 감지가 됐을 때 그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때 전기가 들어가서 그게 열려가지고 네, 여기에 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냥 세탁기 그 통돌이 세탁기 생각하시면 돼요. 통돌이 세탁기도 우리가 물높이 지정하고 네, 그 다음에 작동 눌러야 통에 물이 담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원이 꺼져 있을 때 뭐 물이 담기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자급수 밸브는 평소에는 이렇게 닫혀 있어요. 평소에는 전원을 뭐 꺼놓든 뭐 어쨌든 작동이 안 될 때는 닫혀 있다가 네, 전기가 들어가서 신호가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야만 이 녀석이 열려가지고 네, 이쪽으로 물이 차주고 또 물이 다 차서 이제 고수위 물이 다 찼다라고 이제 이 수위 센서 감지를 하면 네, 또 전기가 끊겨가지고 그게 다시 닫히겠죠. 전자급수 밸브가 네, 그런 식으로 물 채워주는 겁니다. 원리는. 자,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 내용이 아까 설명드리다 제가 또 깜빡했는데 지금 그 사진 좀 보시는 풍압 감지기라고 하는 녀석이거든요. 이 녀석은 아까 말씀드렸죠. 배풍기가 돌면 요 화실을 거쳐서 요 화실 쪽으로 공기도 공급해주고 또 배풍기에 의해 가지고 요 열교환기를 거쳐서 연통 쪽으로 나가겠죠. 네, 근데 그 나갈 때 네, 만약에 이제 그 연통 안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유튜브를 여기저기 보니까 이제 수리하시는 분 유튜브를 보일러 수리하시는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새가 집을 지어가지고 막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구나. 네, 그 다음에 뭐 꼭 새가 아니더라도 네, 벌 같은 거, 네, 말벌 같은 녀석들은 별 희한한 데 들어가서 집을 다 짓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 나가는 쪽, 그 연통 쪽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름에도 보일러를 조금이라도 사용을 하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물은 꼭 그 목욕할 때는 뜨신 물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뜨신 물을 쓰든 난방을 뭐 하든 어쨌든 연통 쪽으로 해로운 가스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뭐가 됐든 생명체가 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네, 이제 보일러를 뭐 6개월이나 1년 이상 집을 비우는 그 때문에 보일러를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용을 안 했다 하면 말벌이 들어가서 집을 지을 수 있죠. 네, 뭐 일일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통으로 배기가스, 해로운가스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을 때 이제 못 나가게 되면 그 가스가 어디로 오겠습니까? 다시 역류해서 보일러 안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네, 뭐 어딘가 압이 쌓여서 폭발할 수도 있겠죠. 뭐 폭발이 큰 폭발이 아니라
뭐 뽕 하는 조그마한 폭발이겠지만 어쨌든 약한 부위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게 말벌집이 됐던 보일러 내에 뭐 연통 연결 부위가 됐던 그래서 그때 요 풍압 감지기라는 녀석이 감지해서 안전 장치가 작동이 돼서 보일러 작동이 중지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제가 앞에서 오늘 내용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안다 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뭐 써먹을 때는 딱히 없어요. 써먹을 때는 딱히 없고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우리 집 보일러가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있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는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